자, 대우건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오늘 26,100원 고점을 찍었죠? 지금 의미 있는 고점을 뚫어내는 장면들 좀 보시면서 며칠간 이어진 이런 강력한 상승 추세, 이번만큼은 건설주가 시장의 좀 주인공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셨을 텐데 맞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고점을 찍자마자 나오는 이런 실시간적인 흐름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기분 좋은 흥분 뒤에 찾아오는 묘한 긴장감이 좀 나오실 겁니다. 지금 단기 이격 21선과 조금 벌어진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더 가야 될지 아니면 멈춰서야 될지 고민이 깊어지는 임계점이 왔습니다. 저 또한 시장의 이질적인 수급 에너지를 읽어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진중한 고민을 무겁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중심을 잡아야 될 그 기준점은요, 하나라는 겁니다. 왜 지금 체코 원전 본계약이 임박과 함께 이제 중동 휴전이라는 메가톤급 호재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주식 선물 가격 제한폭 확대라는 이런 제도적인 변수가 맞물리면서 지금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단순하게 고점을 찍고 밀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판이 넓어진 변동성을 이용해서 상단의 두터운 매물을 확인하면서 물량의 질을 바꾸려는 수급 주체의 정교한 계산이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실시간 흐름이 여기서 좀 밀리는지 아니면 더 거대한 2차 파동을 위해서 필연적인 에너지 운축 구간을 가져가는 건지 오늘 좀 팩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아래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우건설의 26,100원대의 돌파 시도와 함께 그 이후의 되돌림은요, 표면적으로 전형적인 단기가열 회수 과정으로 좀 보이십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지금 휴전 소식이라는 메가톤급 재료가 지금 시가에 갭을 띄웠고 그동안 건설주를 짓눌렀던 지정학적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 대중들이 열광하면서 따라 붙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는 시선은 차트와 수급의 밀도를 뜯어보면 이 자리는 그냥 이탈이 아니라 거대한 매물 소화의 과정에 정점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먼저 거래량을 좀 보실게요. 자, 우리 4월 8일 주가의 상승을 본격적으로 알렸던 신호탄이 되었던 이 장대 양봉이 나왔던 날 우리 거래량 얼마였습니까? 9,065만 주가 나왔습니다. 그 거래량을 비교해서 오늘 고점에서 지금 밀리면서 터지는 실시간적인 거래량, 그 무게감이 현저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2,400만 정도의 거래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장 마감 때까지는 좀 더 보셔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거래량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지금까지의 이 주가의 상승을 만들었던 이 주체가 오늘 고점에서 모든 물량을 넘기는 그런 엑시트 구간이었다면 현재 거래량 최소 8분의 4 정도 나와주면서 어제 이 양봉을 먹어버리는 그런 장대 음봉이 나왔어야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상승 에너지의 흐름을 만든 거래량 무려 2,500만 주라는 5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주도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위에서 쏟아지는 단기적인 차익 매물들을 외인들이 선별적으로 흡수하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4월 8일을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외인들 이날 하루에만 얼마를 가져갔습니까? 무려 900만 주를 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숫자로는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대우건설의 전체 발행수, 이 주식수의 2.3%나 달한다는 그런 물량이 단 6시간 만에 특정 주체의 금고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평단가는 21,000원에서 22,000원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가 얼마입니까? 23,000원이죠. 그러면 이들의 960만 주가 단 2시간 만에 지금 다 없어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900만 주가 이렇게 지금 구간에서 한 번에 엑시트 할 수가 없어요. 즉 지금의 하락의 주도는 이탈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단에서 확보한 이 물량들을 바탕으로 해서 상단의 이 매물들을 흔드는 구간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흔들리는 포인트는 실시간으로 지금 뜨고 있는 이 주식 선물에 대한 가격 제한폭 확대라는 공시일 수 있는데, 자, 지금 2단계, 3단계 요건들이 도달하면서 변동성이 상하단 30%까지 열려버렸습니다. 자, 이거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더 크게 빠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메이저 수급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지금 매물을 한 번에 치울 수 있는 고속도로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26,100원대 이 임계점에서 기간의 해지성 매도가 집중된 것은 결과적으로 이 파생 변동성을 이용해서 현물을 누르기 위한 가정이었다는 거죠. 자, 지금 개인분들 이 단기선이 3일선과 20일선과의 이격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개인분들, 매도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기계적인 매도를 유도해 가면서 상단에 있는 매물들을 가져오는 작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임계점, 이 4월 8일의 종가를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22,550원대입니다. 자, 이 가격 단순하게 우리가 차트의 선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고, 1차적으로 우리가 4월 8일에 960만 주 외인들이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 수급의 성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선물 변동성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23,000원대까지 그들 충분히 흔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려 들 겁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이런 밀림은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의도된 흔들기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주분들이 가장 이런 실시간적인 상황에서 가장 경계되는 거, 우리가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흥분이나 혹은 일시적인 눌림에 따른 공포에 이런 감정들로 인해서 휩쓸린다는 겁니다. 대우건설 지금 단순 주택주를 넘어서 이제는 체코 이런 원전 시공 주관사라는 독보적인 기술 프리미엄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 중동이라는 재건 이런 거대 시장이 실시간으로 열리고 있고, 이제 자사주 소각으로 기업의 기초 체력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메가특급 호재가 지금 가동 중인데, 지금 고작 1시간 남짓 이런 변동성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판을 오해하시면 되시겠습니까? 되신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이런 음봉, 공포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26,000원대 여기를 넘어서 더 높은 고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좀 거쳐야 되는 악성 매물의 청소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수급의 본질 그리고 960만 주의 이런 매집,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행동들은요, 사실 불안에 찬 이런 매도가 아니라 주체가 설정한 지지선 어디인지 우리가 냉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대우건설이 26,100원대 이 급격한 되돌림은요,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23,650원대까지 밀려주면서 여러분 어때요? 지금이라도 비중 조절해야 되나? 이런 갈등을 계속 하게 되실 텐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리를 이해하는 것과 실제 이런 장중의 변동성을 대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특히 주식 선물 제한폭이 30%까지 열린 지금 세력들은 여러분들의 심리적 임계점과 손절가를 정확히 계산해 가면서 호가를 흔들고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23,000원대 여기를 좀 지켜주는 척하다가 밀어버리는 페이크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이런 페이크 한 번에 여러분들 물량 순식간에 털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외인들 이 960만 주의 방어 물량 어느 특정 호가에서 받쳐지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시간의 수급의 밀도를 우리가 초단위로 읽어내야 되는 고난이도 구간이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 실시간 사수의 작전의 타점 그리고 외인들이 고점에서 진짜 엑시트를 시작하는 결정적인 신호,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혼자서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을 견디다가 결국 소중한 자산을 반납하거나 최저점에 털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위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010-2472-650 구독 또는 대우라고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이 실시간 사수의 작전의 타점 그리고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수급 주체의 의도와 함께 흔들기 구간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털리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지 타점까지 제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회는 지금 실시간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좌를 좀 지켜나가려면 이런 기준을 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의 몫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 하나 안 보낸다고 계좌 망가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준 없이 본능적으로 대응하다가 이런 거대한 파동이 낙오되는 건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을 스스로 버리는 일입니다. 적어도 이런 중요한 변곡점, 여러분들의 감정 매매만큼은 피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 아래 번거롭더라도 구독, 좋아요 이거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영상을 보셔서 우리가 지금 구간 절대 투매를 벌어지지 않게 막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대우건설이 너도 나도 이렇게 지금 주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 가치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그동안 대우건설 말고도 다른 종목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좀 잡아왔고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해드릴 수 있었는지 이 정도만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인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에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르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우건설 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중동에 대한 테마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재무제표와 수주잔고에서 말하는 실체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PBR. 이 PBR인데 지금 PBR 0.5배입니다. 처참한 지표겠죠. 지금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많은 저평가주들이 주목을 받고는 있다지만 지금 대우건설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이런 소외 구간에 그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완료된 이 471만 주의 자사주 소각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죠. 자,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주당 순이익, EPS와 ROE가 영구적으로 상향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시장이 이렇게 변화된 숫자를 시총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기업의 체력은 이미 한 단계 밸류업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되는 건 지금 영업이익률이 50%를 상회하는 해외 고수익 플랜트 프로젝트들이 기성 인식 속도입니다. 지금 리비아 패스트트랙 현장과 나이지리아 LNG 사업 등 대우건설이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고마지 물량들이 앞으로 26년에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보통의 건설사가 국내 주택 이런 시장으로 좀 부진할 때 대우건설은 이 원전에 대한 시공 관리사로서 좀 기술적인 지위를 이용해 앞으로 플랜트의 명가로서 압도적인 마진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시장은요, 체코 원전 수주를 뉴스 한 줄로 소비하고 있지만 저의 계산은 좀 다릅니다. 지금 수조원 규모의 원전 시공 주관사는 앞으로 향후 10년 이상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받았다는 의미겠죠. 이는 건설사 특유의 불확실성 할인을 지워버리는 강력한 재평가의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미국, 이란, 휴전으로 이제 열린 중동 재건은 대우건설 이 과거에 쌓은 시공 레퍼런스를 고려할 때 앞으로 실질적인 매출로도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대우건설 주주분들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계좌에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실시간으로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